황후와 황자입니다. 황후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작은 대나무 잎, 신우대 잎, 소죽 엽을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자의 장례를 치르면서 신우대 잎, 소죽 엽을 머리에 꽂았던 것입니다. 대나무 잎을 머리에 꽂는 이 특이한 행동은 아마도 당시 장례 문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죽, 신우대 잎,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본 서기 신공황후 1년조 기록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죽, 이렇게 소죽이라고 써놓고 신호, 이렇게 읽는다 하고 있습니다. 신호라는 것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대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신우대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합니다. 황후가 머리에 꽂은 소죽 엽, 신우대 잎, 이것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의 산과 들에서 자생하고 있는 신우대라는 대나무의 잎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황후가 신우대 잎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황후의 머리 위 신우대 잎은 고창군의 무덤에서 발견된 머리핀입니다. 신우대 문화의 원형이 전라북도 고창의 은제 머리핀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나무가 언급되는 또 다른 작품이 있었습니다. 1830번가입니다. 1830번가에서는 신우대 잎이 아니라 신우대 대나무 그 자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녀집 1830번가의 원문입니다. 이렇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이 작품을 풀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관 속에 누워서 관다. 신우대 끝에서 붉은 만장이 날갯짓하고 있다. 관을 만져보나니 휘파람새가 운다. 한 남자가 죽어 떠나고 있습니다. 상해를 맨 사람들이 힘을 써 일어서더니 떨치며 떠나갑니다. 신우대 끝에 붉은 천에 쓴 눈물가의 만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장이 마치 휘파람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깊은 슬픔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제미가 참으로 일품입니다. 격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풀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의 일단뿐인데도 애끓는 감정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실력입니다. 휘파람새가 가진 의미를 이해해야 이 작품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 매화꽃이 피면은 휘파람새가 매화꽃 가지에 제일 먼저 날아다닙니다. 매화하면 휘파람새, 이렇게 할 만큼 둘이서는 짝꿍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매화에 휘파람새,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화투, 2월 10끝짜리 화투에 그려진 새의 원형이 혹시나 휘파람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화꽃에 앉아있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매화와 휘파람새, 이것을 재화해 놓은 그림으로 생각됩니다. 여인과 둘도 없이 잘 어울렸던 남편이 새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장이 휘파람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펄럭펄럭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꽃, 남편은 새였습니다. 향가의 속성으로 보아 향가는 왕실에서 쓰니까 남편은 천황인 것입니다. 아내는 황후인 것입니다. 휘파람새가 날아가 버린 매화꽃처럼 혼자 남게 된 황후의 허전함이 너무도 크게 보입니다. 황후의 슬픔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황이 누구이고 황후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마녀집이 나중 언젠가 전체적으로 풀이되고 난 뒤에야 천황이 누구이고 황후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가를 풀려면은 사용되어 있는 한자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상당수 향가 문자들은 우리가 현대 쓰고 있는 의미와 상당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특정의 한자가 한 작품만이 아니라 향가 전체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자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향가 문자 중에는 향언, 향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향언이라는 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용되는 향가만의 특수한 용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830번가에 나오는 향언들을 한번 예로 들어서 향언이 얼마나 다른 뜻으로 쓰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 치다, 타, 칠타입니다. 그러나 향가에서는 이 타가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상자, 갑이라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는 관, 상자, 관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향언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추는 봄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봄춘이 아닙니다. 향가에서는 떨쳐 일어나다 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상여를 메고 떨쳐 일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건 역시 향언입니다. 그리고 올레, 레라는 글자는 흔히 우리 그냥 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가에서는 이렇게 안 쓰입니다. 보리, 먹는 보리, 보리쌀, 그 보리 랩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리를 제수로 바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향언입니다. 이러한 벌써 이 세 가지 향언을 모른다면 만엽집 1830번가는 풀지 못합니다. 1830번가 뿐만이 아니라 만엽집의 수많은 작품들을, 이 글자가 나오는 작품들은 죄다 잘못 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작품 2652번가 처음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죽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죽엽이라 해가지고 머리에 꽂는 핀으로 쓰고 있었는데, 뒤에서 말씀드린 1830번가에서는 소죽은 만장을 거는 깃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만장을 사용하는 문화는 유교나 불교가 아니라 우리의 토속적인 문화로 밝혀집니다. 이 사실은 경주 쪽샘지구 행렬도에서 확인됩니다. 쪽샘지구 그림 3단을 보아주십시오. 3단에 빨간색 원 아닙니다. 만장을 매단 깃대가 보입니다. 행렬도는 한반도에 유교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치루어진 신라 공주의 토속적인 장례 행렬도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이전, 불교 이전의 토속적인 데에서 벌써 만장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편의,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편의 작품들을 통해서 신우대가 죽음과 관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과 장례와 신우대, 이들의 연결점이 매우 낮습니다. 과연 신우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일본 마녀집 속에 신우대 이파리가 나오고 있고, 고창 분교모에서는 신우대 입모양의 수공의 품, 머리핀이 발굴되었습니다. 틀림없이 한반도에서 분구묘를 만들고 있던 이들이 신우대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신우대 임 문화, 대나무 문화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 대나무 문화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 제가 소개한 만엽집 2652번가와 만엽집 1830번가입니다. 황후가 대나무 잎을 머리에 꽂으며 진통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아무튼 수수께끼 같은 문화가 고대 한반도와 고대 일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대 우리 민족의 대나무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황토빛 땅 아래, 황토빛 땅 그 아래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태 문화, 우리가 잃어버렸던 문화입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디지털 중구 삭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